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원호 의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 누군가 길을 의심할 정도였고요. 네. 전 정권, 그것도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는지 싶어 한가했고, 지역에 계신 회원분들도 네. 이게 사실이냐고 전화로 올 정도로 되게 황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유임 결정 들었을 때 이제 느낌이 황당함 이거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정부에서는 설명을 어떤 실용적 인사고 탕평 인사다. 그다음에 개인의 정책 의지나 능력을 높게 봤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란 정부에서 국무위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 다 있었을 건데 이후에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영 잘못이고, 예. 또 송미령 장관 자체가 예. 지난해 농가 부처만 해도 1년에 농가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95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농가 부처는 4,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 쌀값 폭락이라든가 생산비 폭등은 무대책이었고, 물가를 갖다 핑계로 사시사철 저관세, 무관세 하여튼 수입 농산물을 계속 들어왔어요.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농식품부 장관인지 예. 수입 농산물 판매상인지 도저히 농민들은 이해를 하실 수 없다고 전부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송미령 장관 재직 시절에 농가 부채가 급속히 늘었다 이 말씀이세요? 급속히 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농가가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있었는데, 네. 송미령 장관 할 때는 1,000만 원 알로 떨어졌어요. 수입이. 그렇다는 거는 네. 생활비고 뭐고 든다 보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쌀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산물은 조금이라도 시세가 오르치면 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가 위주의 농정을 펼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양곡법 있잖아요. 예. 이제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이걸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유임 결정이 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바꿔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할 정도고, 네. 재해대책법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때 사법 중에. 네. 재해대책법, 재해보상법이 있는데 재해대책법은 그 자체가 재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를 보상해주면은 농민들이 작물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되려 농사를 망친다, 국가를 망친다고 이야기해요. 농민들은 들에 나갈 때 그냥 다시 지고 오더라도 빈지게를 지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삽을 들고 나가고. 그런 농민들 보고 마치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은 게을러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만 받고 보험만 챙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이 장관으로 자기 있는지, 농민들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지요. 정책 문제 말고요.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무회의 참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수사 당국에 가서 진술하기를 나는 모르고 갔고 이제 불러서 가는데 몰랐고 가서 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모르고 갔을 수는 있는지 그까지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이면은 계엄령을 최고 먼저 이결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결정한 자리인데 그런 걸 나는 몰랐다, 책임이 없다 하는 거는 아예 장관으로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고 국무위원도 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는 소리밖에 안 내는데 거기에 왜 있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다시 유임을 한다? 이거는 내란 세력하고 같이 또 이재명 정부에서 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농민들은 황당하지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그러니까 좀 간단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좀 반발하는 사람도 좀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송미령 장관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오면 만나실 거예요? 예, 만나야죠.
만나서 당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만나서 사퇴를 요구할 거다? 예,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그러니까 전농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도 송미령 장관은 일단 유인 결정을 받아들이고 의지를 다시 다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송미령 장관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 자기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덮고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개인 속내까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그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농업 문제에 대해서 연구원 출신이지, 뭐 현장에 있었거나 현장을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뭐 장관을 한다는 것도 어느 도단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차라리 꼭 뭐, 허수아비가 필요하면 차라리 농민들에게 허수아비를 한 게 달라지, 예. 무슨 장관을 갖다가 뭐, 내란 장관을 갖다 다시 앉힌다? 이게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농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모른다고 손 치더라도 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농 입장에서 지금 농식품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농업을 잘 이해를 하고 예. 또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해왔거나 관련 업에서 농업을 이해를 했던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 농해수위 안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위원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도 자천, 타천으로 10여 명 이상이 물망에 올랐을 건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도 검증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다 하고 또 국민 추천제에서 저희들도 추천을 한 사람들이 또 있고 한데, 뭐 그런 사람들이 꼭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능력도 없고, 또 농업에 대한 철학도 없고, 농민을 대하는 태도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다는 거는, 뭐 농민들을 완전 우롱하는 거고, 이번 강장에서 농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걸 완전 배신하는 행위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그 내란 국면에서 트랙터 CDO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농민들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인사다 이런 그 규정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남태령이나 강화문 이런 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여성 젊은이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농업사법 그 무건 당하고 할 때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왜 거부를 했는지 이런 걸 그 청년들이 밤을 새면서 그걸 다 검색을 하고 발언을 하고 했어요. 이때 그 농업을 너무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지금 농민들이 트랙터로까지 올라와서 이 한밤에 추운 날에 독립날 밤에 있는 걸 지켜보면서 같이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농민들이 30년 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들을 해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죠. 좀 다시 한번 그 정리차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 문제에 있어서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그다음에 농장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제시를 하더라도 송미령 장관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 자체는 인정이 힘들겠죠. 그래요. 지금 내란 세력이기도 하고 또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사람의 개인 차는 있겠지만 바뀌지는 않는다 봅니다. 농업은 희생돼야 되는 걸로 계산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아무리 인원이 작고 뭐 200만 밑으로 농업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농민들 아닙니까? 이렇게 무대책인 장관을 그대로 한다는 거는 아무리 뭐 자기가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걸 믿을 농민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미 국민들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장관으로 써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 말씀 간단히 하면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아니 한번 또 정책을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기조가 180도로 바뀌겠습니까? 농민들은 뭐 세금만 잡아먹는 뭐 아무리 도와줘도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농업은 더 망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민을 책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혹시 그 전농의 입장을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런 데 혹시 전달은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아직 없습니다. 아, 대답이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 결정을 철회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지금도 전국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경남이나 강원이나 뭐 전남이나 전체에서 각 그 도청이나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6월 30일 날 서울에서 뭐 규모가 어떻게 되든 집회를 하자는 요청들이 있어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6월 30일에 뭐 꼭 필요하다면 다시 농민들은 뭐 트럭 타러도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길래 일단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 송민영 장관을 어쨌거나 사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설득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직 뭐 6월 30일 집회 이런 게 확정이 된 건 아직은 아닌 거고요? 확정적입니다. 확정적? 뭐 규모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일단 집회는 확정적. 다만 이제 트랙터 이제 다시 몰고 갈 것이냐 이거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 트랙터는 아직까지 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하원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이었습니다.